이 네 분 다 가족이 몽땅 다 어쨌든 100살까지 계속 돈을 내야. 안녕하세요. 보물방의 믿음직한 조지점장입니다. 오늘은 갱신보험을 왜 가입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객님들에게 실사례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페이스북 통해서 저한테 상담 의뢰가 오셨던 고객님이시고 또 S사의 보험을 10년 넘게 유지를 하시고 계시는 고객이에요. 지금이라도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의뢰를 하셨던 고객님이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좋은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우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방송에서 보장부서를 왜 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릴 때 몇 가지 고려하셔야 할 5가지 조항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었죠. 그때 방송 못 보신 분들은 밑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우선 보험료는 저렴한가 였어요. 보험이라는 게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적정한 보장을 적정한 금액에 이용을 하면 좋겠죠. 똑같은 텔레비전인데 옆집은 뭐 50만원 주고 샀는데 나는 100만원 주고 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보장 기간 역시도 80세를 권유하는 설계사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평균 수명 자체가 80세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80세까지만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나머지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를 하는 의견이어서.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80세 만기로 하나 100세 만기로 하나 금액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갱신형 보험인지 비갱신형 보험인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비갱신형 보험은 처음에 가입할 땐 조금 비싸요. 그런데 20년이나 10년 납입하면 100세까지 보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좀 비싼 돈이지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동안에 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신용보험은 처음에 가입할 땐 되게 저렴해서 누구나가 혹하고 가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보험을 몇 살까지 돈을 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100살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100살까지 갱신 주기마다 올라가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3만원에 가입했던 보험이, 안보험이 나중에 가면은 70세 가서는 몇십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70세 가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못 버는데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요. 이분은 73년생이시고 배우자는 75년생이세요. 남자분이시고 자녀가 3명 있으십니다. 근데 여기 저희가 볼게요. 제일 먼저 보험을 가입한 시기가 2009년 7월이었고요. 지금 벌써 10년을 납입을 하셨죠. 그러니까 납입기간을 10년으로 했으면 벌써 이제 납입이 끝나버리고 그 다음부터 보장만 받아도 되는 건데, 이분이 가장 잘못한 거는 뭐냐면 보험사를 잘못 택한 거죠. 설계사를 소개를 받았는데 이분이 삼성화재에 다니셨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화재 보험은 이 설계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몽땅 다 갱신형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갱신형 가입을 해줬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죠. 25년나 100세 만기. 근데 처음에 보험을 모르실 때는 요것만 보고 고객님들은 25년 내면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50% 정도는 되실걸요. 상당히 많은 수가 내 보험이 100살까지 80살까지 돈을 낸다라는 생각을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요 밑에 특약을 살펴봐 드릴게요. 밑에 그 상해 중증장애 50% 이상 생활자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25년 납입하면 70세의 만기로 받습니다. 그리고 뇌내 손상 요거 역시도 80세까지 보장받는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이제 입원 일당도 그렇고 질병 사망 있네요. 요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갱신형으로 갖고 계세요. 그러면 질병 사망도 여기서 보시면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25년 납입에 70세 만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없어요. 왜? 질병 사망도 상해 사망도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거는 나중에 가족들을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거는 25년을 납입했지만 70세가 지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냈던 돈은 몽땅 다 없어져요. 만약에 70세 만기 전에 요 특약을 해지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밑에도 80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암진단 자금도
3년 갱신으로 해서 80세까지 보장 받으십니다. 이거는. 근데 그 80세까지 보장 받으시려면 그나마도 80세까지 계속 돈 내셔야 되는 거고요. 또 저는 이왕이면은 100세까지를 원하는 이유가 80세가 넘어도 암 걸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설계사들은 이런 말을 해요. 어차피 80대에서 암 걸리면 뭐 굳이 병원에서 수술도 안 해준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굳이 비싼 돈 내면서 할 필요는 뭐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서 수술은 안 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인께서 암이 걸리면 몸도 힘드시고, 또 이왕이면 진단자금이라도 나오시면 좋은 거 드시고 병원에 또 정기적으로 가시고 할 때도 버스 타고 가고 택시 타고 가시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80세까지 하나 100세까지 하나 보험료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하지 않았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장기간은 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질병 입원 일당이 있어요. 위에 보면 상해 입원 일당도 있고요. 근데 이거 역시도 다 갱신형 보험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보험료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타가는 보험료가 입원 일당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금액이 처음에 가입할 때는 저렴했어도 되게 많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입원하는 일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 얘를 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입원 의료비가 이분이 같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실손보험이거든요. 실손보험에서 통원입원비 있고요. 실손보험인데 그 만약에라도 이분이 그 다른 병력이 있거나 하셨으면 이 실손의료비를 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티격금만 빼고 갖고 가야 되는데, 이분은 다행히 병력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통째로 다 변경을 하실 수 있었던 분이고요. 잡다한 게 많이 들어있어요. 견인비용, 그 다음에 면허 정지 위로금, 면허 취소 위로금. 근데 우리가 살면서 면허 정지되는 경우, 취소되는 경우 사실 그닥 많지 않고요. 생활안전지원금, 차량 손해 위로금, 자동차 보험료 할증 지원금. 사실은 이런 잡다한 것까지 다 들어있어서 보험료가 18만 3천 원이면 정말 비싸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보장으로 똑같이 한다라고 해도요, 질병 사망만 좀 줄이거나 하고 나면 보장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것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주택 이제 화재보험이 들어있어요. 주택 화재보험 역시도 2만 원에 가입을 해 있는데요. 2만 원이 좀 많이 비싼 금액이지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정도 규모의 집이면 5천 원도 사실은 안 나와요. 그래서 최저 보험료로 했을 때 따지더라도 만 원이면 충분한 보험료로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배우자님 보험이 여기 있습니다. 배우자님도 똑같이 돼 있어요. 보면 여기 다 보이시죠? 또 후유장애 생활자금 뭐 이런 거 돼 있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비싸요, 금액이. 그리고 요 밑에 내려가시면 자녀님들 보험이 나옵니다. 자녀님들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가입을 했는데 90년 동안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90년 동안 보장을 받으려면 이 자녀 같은 경우는 몇 년 보험료를 내야 될까요? 90년 내야 돼요. 제가 고객들한테 항상 똑같이 하는 얘기지만, 고객님 20년 내고 100세까지 보장 받으실래요? 아니면 90년 내고 100세까지 보장 받으실래요? 그러시면 다들 20년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지 누가 90년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우선은 기간인데, 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제 보장을 조금 줄여서 금액을 낮추더라도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설계사들이 처음에 상담을 해줄 때 이렇게 저처럼 해주질 않아요. 그냥 처음에는 뭐 20세까지 내주고 나중에 지네들이 직장생활하면 지네들이 내라고 줘.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설계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왕이면 내가 데리고 있는 동안에 잘 들어서 아이가 나중에 직장생활할 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보험을 잘 들어줘서
보험을 따로 안 들어도 되고 이 보험료가 안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게에 얼마나 큰 이제 도움이 될까요? 설계사들이 말하는 거는 남이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좋게만 들리는 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보험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계사들이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보장도 못 받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제안을 해드렸냐면, 원래 처음에 38만원 나가던 보험료를 29만 8,910원으로 줄여드렸어요. 근데 예전 거랑 비슷하게 하고서 이 정도 금액이면 대단한 거예요. 왜? 옛날 거는 갱신형이고 제가 해드린 건 비갱신형이에요. 20년 납입하시면 100세까지 보장 받는 거거든요. 이게 금액이 크지 않은 보험료에서 이만큼을 줄였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히 큰 퍼센트를 줄여드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자녀 보험료가 나오죠. 요게 이제 어떻게 산정이 된 거냐면 이분들의 보험이 다 갱신형 보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는 보험료가 한번 갱신될 때마다 한 30%씩은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에 이제 맞춰드렸고, 자녀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 갱신될 때 10%씩. 하지만 이 네 분 다, 가족이 몽땅 다, 어쨌든 100살까지 계속 돈을 내야 돼요. 80살, 100살까지.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해서 총 이제 보험료를 산정을 해본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제한 자녀 보험료 있죠. 요거는 제가 이제 13만 5천 원 해줬던 거, 뭐 요 금액대로 해줬던 것들이 앞으로 내게 되려면 요만큼만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예를 들면 2억 1,500만 원이나 내야 되는 걸 2,700만 원으로, 그래서 월 보험료 차익도 6만 5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치면 이분이 총 납입했을 때의 차액은 1억 8,700만 원이나 된대요. 근데 이것까지는 아닐 거예요. 왜? 어차피 고객님들이 80살, 100살 되기 전에 보험 다 해지하시겠죠. 근데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님들은 지금까지 낸 돈에 대한 손해고 보험회사만 좋은 일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선 저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전보험사를 다 팔고 있는 이제 대리점이잖아요. 하지만 대리점에서도요, 손해보험사 상품 파는 거 안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게 종신보험 팔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종신보험은 딱 필요한 사람이 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있으면은 보험이라는 건 다 좋아요, 좋기는. 하지만 내 상황에 맞춰서, 내 형편에 맞춰서 우선은 먼저 내 보장이 더 좋겠죠. 네, 죽는 것보다 사실은 아파서 누워있는 게 더 큰 일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격한 표현이지만, 우리 여자분들이 만약에 배우자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면 그분이 벌어다 주는 수입만 없지만 병원비라든지 나가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안 돌아가시고 계속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은 본인이 해야 되죠? 아픈 사람 일은 못 하잖아요. 하지만 병원비는 꾸준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망에 대한 거보다 우선은 아픈 거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더 보장을 잘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했고요. 혹시라도 전체적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밑에 링크 걸어 놓는다고 부정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오늘 방송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항상 꼭 눌러주셔야 되겠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